이전 영상에서 미국 주가지수는 유동성의 함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모두 그 한 사람, 바로 미 연준 의장 파월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지는 도대체 당신 금리 언제 내릴 거야? 캐나다도 내렸고 유럽도 내렸는데, 그리고 통화정책 당일 오전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뭐 판다 깔아준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내릴 거야가 핵심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노다지 뉴스에서는 미 연준이 어떻고 파월 의장이 어떻고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가 어떻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메스터가 어떻고 그들의 의중을 살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대강 돌아가는 판은 알겠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르브르 박물관이나 바티칸 미술관을 가면 그냥 보는 것과 해설을 듣고 보는 것이 현격한 차이가 있듯이 약식으로나마 미국 경제와 그들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 즉 영어로 Federal Reserve, 흔히들 줄여서 패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집권 세력, 즉 그게 국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이든 그들에게 부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 하나마나 자기가 집권할 때는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이는 집권 당시에는 모두 회피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는 똥값이 되고 장기적으로 경제는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즉 발권력을 정치 세력과 독립되어 있는 중앙은행에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제2목표를 갖게 됩니다. 근데 들어보셨겠지만 사회 금융 시스템이 안정된 국가에서는 물가라는 게 전쟁이나 오일 쇼크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 큰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 목표 이외에도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목표를 추가하고 있는데, 미국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는 듀얼 맨데이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 양대 책무, 즉 두 가지 목표인 물가와 고용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이전 시절을 보면 세계화의 물결 속에 중국을 필두로 저가 공산품이 쏟아져 나오고 기술혁신, 고령화 등으로 저물가의 시대였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논판 페이롤이라고 하는 이름도 요상하게 들리는 매달 나오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팬데믹 시기에 연준은 돈을 한참 뿌린 후 물가가 슬금슬금 올라와도 워낙 저물가 시대 속에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일시적인 거다, 트랜시토리한 거라고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이 판단 미스를 하며 돈을 계속 뿌려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월 맘속에는 원죄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돋보이는 미국의 미친 물가에 대한 책임에 있어 미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쏟아부어서 그렇다고 책임을 다 돌리기에는 분명 연준의 정책 미스도 큰 몫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아시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25bp가 아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75bp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하며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추가로 더 올리지는 않지만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논펌 페이롤이라고 하는 고용지표보다 CPI라는 물가지표가 훨씬 중요해진 상황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CPI가 쭉쭉 내려오며 이제 물가 잡혔구나 하고 올 초부터 금리 인하 시작되겠구나가 정설이었으나, 아시다시피 예상과 달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물가가 제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연준도 금융시장도 정신줄을 다시 부여잡았던 거고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캐나다랑 유럽에서 먼저 금리 인하 선빵을 때려주고 그토록 원했던 미국의 물가가 다시 잡히는 것 같은 신호를 주니 시장은 기대를 했던 것인데, 파월 형님은 그에 대해 확실한 인하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살짝 실망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 파월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것으로 돌아가서 파월과 동료들은 이번 6월 회의에서 금년 물가 전망을 상향해버리고 금년 말까지 정책금리 인하 전망 횟수를 지난 3월 회의 때 3회에서 이번에는 1회로 축소하며 한 발짝 빼니 시장에서는 이게 먹미한 것인데요. 참고로 연준 통화정책회의라는 FOMC 미팅은 1년 중 8회만 있으며 이 중 SEP라고 하는 경제 전망을 함께 내놓는 회의가 3월, 6월, 9월, 12월 회의 딱 4번뿐이라서
이번 주 회의가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전망 보고서의 활용정점은 정책위원 19명이 찍는 다플랫이라고 우리말로 점도표라고 하는데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해 본인이 예상하는 바를 점으로 각자 찍는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정책 결정은 다수결 제도이니 언론에서는 중앙값, 즉 연준 위원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금년 금리 인하 전망이 지난 3월 회의보다 이번 회의에서 무려 2회나 줄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금년 횟수가 2회 준 대신 내년과 내후년 횟수는 각각 1회씩 늘어서 총계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즉, 조삼모사입니다. 초코파이 먼저 먹고 숙제할래? 숙제하고 초코파이 먹을래? 의 차이라서 사실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도 꺼림직한 것이 금년 물가 전망을 상향한 것인데 요거 연준 물가 잡는 거 자신감 떨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물가 전망은 올려놓고 금리 인하는 하겠다는 게 논리가 앞뒤가 안 맞지 않냐라고 당연히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 의장은 기저효과로 설명을 시도하는데요. 말 그대로 작년 하반기 물가가 많이 떨어져서 베이스가 낮으니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상승률을 보면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걸 반영해서 조금 높였다. 궁색하기는 하나 그 톤은 뭐 조금 올린 것 가지고 그래? 대세에 지장 없다. 큰 의미 두지 마라. 스탠스임에는 분명합니다. 야, 그러면 어차피 금년 내 인하할 거면 시원하게 힌트를 주던가. 왜 저리 교과서적인 말만 하고 지표의존적 즉 데이터 디펜던트하다는 말만 반복했을까요? 중앙은행이 파급시차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해야지. 경제지표 다 나오는 거 두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라니 이게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위에 언급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의 미국의 미친 물가에 대한 원죄를 연준도 일부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헛발질 이미 했는데 이번에 또 헛발질하면 끝장이기에 극도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회의 당일 오전에 좋게 나온 CPI에 대해서도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일 뿐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점도표를 찍기 전에 CPI 숫자 봤을 텐데 그거 반영된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파월은 뭐 어떤 위원들은 반영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위원들은 당일 지표를 보고 그 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전망치를 바로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함으로써 위원들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던져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의 마음속을 관심법으로 들여보자면 야, 나도 내리고 싶지. 누구보다 내리고 싶어. 근데 또 헛발질하면 안 되잖아. 일단 데이터 나오는 거 좀 더 보자. 어차피 내릴 텐데 왜 이리 조급해. 나도 바이든 도와주고 싶지. 트럼프 웅 되시면 나도 힘들어. 대선 전에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근데 데이터가 받쳐줘야 올리든 말든 할 것 아냐. 일단 좀만 더 참아줘. 내리긴 내릴 거야. 주식시장도 뭐 아직 나쁠 거 없잖아? 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보며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